오늘은 2023년 8월 8일입니다. 김은경 씨가 보통 말썽을 피우는 거 아닙니다. 김은경 씨가 말썽을 피우고 나니까 그 다음에 아들하고 신우이가 막 폭로를 하면서 말썽을 부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시선을 다 잡아먹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시선을, 국민들의 시선을 다 잡아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보기가 볼성 사납지 않습니까? 국민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해야지 나쁜 인상을 주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김은경, 도대체 그는 누구입니까? 시부모 18년 모셨다. 그걸 왜 자랑을 해요? 시부모 18년 모시는 건 당연하죠. 한국 사람들은 당연한 겁니다. 또 안 모셨다고요? 하루도 안 모셨다고요? 그건 또 웬 말입니까? 지금 아들하고 신우이가 막장 폭로전하는데 아들은 김은경의 대리인이고 신우이는 사별한 김은경의 남편의 대리전 같은 그런 막장 폭로전, 막장 대리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노인 논란이 또 연속해서 옮겨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혁신이라는 게 혁신은 하지 않고 김은경 위원장의 노인 비하 발언, 이것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참 뻔뻔스럽습니다. 그러면서도 혁신위원장을 하고 있는 무슨 혁신이 될까요? 18년 혁신을 하시죠. 김 위원장의 신우이는 시부모를 협박하고 재산을 빼돌렸고 사별한 남편과 불화가 있었다는 폭로로 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아니, 김 위원장 자신 본인이 이거에 대해서 클리어를 해야지 아들을 시켜가지고 아들 한참 장래가 있는 아들이 30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들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폭로를 하고 있습니까? 신우이 김진아 씨는 김은경의 노인 폄하는 그녀에게는 일상이다 라는 폭로 글까지 인터넷상에 올렸습니다. 그러자 김 위원장 첫째 아들이 6일 말도 안 되는 거짓 선동이다 하고 반박했습니다. 김은경은 7일까지 이번 사안에서 아무런 입장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이 8일이니까 혹시 무슨 입장을 낼까요? 그가 입장을 안 내면 안 낼수록 그의 이미지는 아주 지금 이미지랄 게 있습니까? 김은경이 그 사람에 대해서 국민들은 사람 자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혁신이가 말도 안 되는 혁신을 갖다 하고 있으니 관심이 있는 국민이든 없는 국민이든 그냥 웃으면서 바라본다는 그거겠죠. 네. 민주당 인사들까지도 김은경 가족 간 폭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휘말릴까 봐. 한 중진 의원은 이런 얘기를 조선일보에다 했다는 겁니다. 가족 간 문제는 당사자가 아니면 알 수 없고 거기에 재산 문제가 끼면은 당사자들끼리도 첨예하게 갈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산 문제 등등. 근데 공교롭게도 어저께 언론에서는 김은경 집값, 집 두 채 값만 해도 100억이 넘는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재산은 얼마나 될까? 준재벌급인가? 아닌가?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시부모를 18년 모셨다고 하는데 이 발단이 뭐냐? 대한노인에서 남편 사후에 시댁 어른들을 18년 모셨습니다. 두 분을 선산에 묻어드렸습니다. 아주 효녀 같은 발언을 했는데 이게 거짓말이었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신우이와 아들이 말이죠. 어르신들에 대해 공경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살아본 적은 없습니다. 더더욱이 또 이렇게 김은경이 얘기했습니다. 어르신들에 대해 공경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살아본 적은 없습니다. 진짠가요? 노인 비하 발언은 오해라는 취지요. 이 김 위원장 남편은 2006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아파트에서 떨어져서 둘이 싸우고 난 다음에 뛰쳐가서 아파트에서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까지는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증언이라고 그럴까? 아니면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럴까요? 싸웠다는 겁니다. 부모가 싸우고 그 다음에 이런 사고가
일어났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김 위원장의 시어머니는 2021년 12월, 시아버지는 2022년 12월, 1년 사이에 두 분이 사망을 했습니다. 참 딱합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그 잘 나가던 시아버지 특허가 무려 19개라고 그러죠. 15개라고 알려졌는데 19개라는 겁니다. 조사를 해보니 19개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특허된 그 물건이 굉장히 잘 팔렸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 김은경의 시아버지가 이 특허 출원한 그런 내용 그 물품들이 아주 잘 팔린 물건들이 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우이의 주장에 의하면 그 재산을 김은경의 동생한테로 이렇게 빼돌렸다. 김은경이 빼돌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파만파입니다. 신우이가 주장하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다. 시부모에게 온갖 악담과 협박을 하고 살았다. 이렇게 얘기했고, 김 위원장 아들의 반박은, 김은경의 아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수시로 어머니와 함께 할아버지 찾았다. 수시로. 근데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셨습니다. 남편 다 돌아가셨습니다.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기게 돼 있죠. 양측에서 확인되는 공통 사실은 김 위원장이 시부모와 함께 살았던 거는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양측에서 확인되는 공통 사실은 김 위원장이 김은경이가 시부모와 함께 살았던 거는 아니라는 확실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자, 미국에서 20년째 거주 중이라는 이 신우이 김진아 씨가 단 한 차례도 시부모를 모시고 산 적이 없고, 부모님은 18년 동안 김은경에게 온갖 악담과 협박을 받으셨다. 그렇게 18년을 사시다가 2년 전 어머님을 먼저 보내고 끝내 자살한 아들이 너무도 그리운 아버지는 자식과 똑같은 방법으로 생을 마감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불행한 가족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김은경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슬픈 마음을 가질까요?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먼저 끝내 자살한 아들이 너무도 그리운 아버지는 자식과 똑같은 방법으로 생을 마감했다. 여기에 대해서 느낌이 어떨까요? 김 위원장의 시아버지도 남편과 마찬가지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바로 그겁니다. 그러나 이거에 대해서 김 위원장 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할아버지는 고향에 가셨고 수시로 어머니와 함께 할아버지 고향에 찾아갔다. 이러면서 제가 할아버지에게 무심해질 때에도 먼저 할아버지께 전화드리고 내려가라 하고 이렇게 독려도 많이 해주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건 아들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숨진 뒤에도 김 위원장과 시부모 관계가 안 좋았다는 취지라는 겁니다. 이 조선일보 보도에 하면 말이죠. 그러나 김 위원장의 18년 모셨다는 언급은 적어도 시부모님과 함께 살거나 근처에 살면서 자주 만났다는 의미는 아니었던 것이다. 이걸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18년 모셨다는 언급은 적어도 시부모님과 함께 살거나 근처에 살며 자주 만났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도 모셨다고 해도 되나요? 또 쟁점이 뭐냐면 재산 빼돌린 겁니다. 재산 진짜 빼돌렸냐? 아니냐? 이겁니다. 신우이는 김 위원장이 남편 사망 바로 직후에 시아버지가 운영하던 사업체를 가로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의 시아버지는 소방 관련 특허를 여러 개 갖고 관련 제품을 생산 제품, 제조업을 했고 김 위원장 남편은 아버지와 함께 일했다는 겁니다. 실제 김 위원장의 시아버지는 10년 넘게 관련 특허를 출연했고 신우이는 친정아빠는 사업으로 승승장구하던 참에 오빠의 도움으로 날개를 달았다 하면서 오빠는 그 덕으로 세무조사를 받아야 할 만큼 재산이 불어났고 그 당시 강남에 있는 아파트와 빌라를 매입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우이가 얘기했습니다. 그럼 시부모 재산을 빼돌렸냐 하는 그것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신우이 주장은 시아버지 운영사업체 김은경이가 자기 친동생 명의로 가로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은경은 대변인격인 아들을 시켜서 반박했습니다. 김은경은 지금 입을 닫고 있습니다. 아들이 대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도 저희 집이 이끌길 할아버지도 바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양측에서 확인된 공통사실은 뭐냐. 시아버지가 최초 운영했던 사업체가 현재 김 위원장 측이 운영하고 있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시아버지가 최초에 운영했던 사업체가 현재는 김 위원장 측이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남편 자살 원인이 뭐냐? 이것도 쟁점입니다. 신우이가 주장하는 것은 김은경의 둘째 아들에게서 아빠 엄마가 싸웠고 아빠가 화가 나 뛰어내렸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 얘기입니다. 아빠 엄마가 싸웠고 아빠가 화가 나 뛰어내렸다. 이렇게 아파트 위층에서 뛰어내려서 극단 선택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김 위원장 아들은 반박합니다. 동생은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만 3세였고 만 3세면 4세, 5세, 5살, 4살, 5살은 보는 대로 얘기를 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물어보면 엄마하고 싸웠어요. 엄마하고 싸웠어요. 그리고 절로 뛰쳐나갔어요.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겠죠? 네. 43세였고 자살도 몰랐다. 고모의 거짓말은 큰 잘못. 왜 괴롭히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공통사실이 없습니다. 미스테리입니다. 신우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에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다. 김은경은 오빠가 떨어져 죽는 그 순간부터 장례가 끝난 우리가 본 어떤 순간에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눈물 없는 부인이었다. 이런 얘기죠. 네. 김은경은 눈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김은경은 오빠가 떨어져 죽은 그 순간부터 장례가 끝난 우리가 본 어떤 순간에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빠의 자살보다 더욱 황당한 것은 어수선한 바로 그 틈을 타서 아빠 사업체를 김 위원장이 자신의 친동생 이름으로 바꾼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어서 아빠는 즉시 시정을 요구하고 법에 호소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손 써볼 방법이 없었고 하나뿐인 아들을 잃은 고통도 모자라 땀 흘려 일궈놓은 사업체까지 며느리가 가로채갔으니 집안은 풍지박산이 났다. 이렇게 신우이는 얘기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김은경 아들은 생전에 아버지가 운영했던 회사를 저희 어머니가 가로챘다는 사실은 사실이 아니다. 할아버지는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저희 집이 회사를 이끌며 할아버지 할머니를 부양하기를 원했다. 근데 부양을 진짜 했나요? 현재 회사 명의가 김 위원장 동생 명의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전체 취지는 김 위원장 측에서 회사를 운영 중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김 위원장은 김은경은 공직자 재산 공개 때 서울 서초구 아파트, 빌라 등 61억 원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어저께 언론 보도에 하면 지금 시가가 100억이라고 합니다. 시아버지 사업체 관련 재산은 내역이 없습니다. 그게 공중에 분해됐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그 시아버지의 그 잘 나가던 회사는 어디로, 사업체는 어디로 갔죠? 동생한테 가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자살의 원인이 뭘까? 지금 이게 상당히 쟁점인데, 신우이는 오빠 부부 사이에 극심한 불화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남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뒤에 김 위원장 둘째 아들로부터 엄마랑 아빠가 막 싸웠어. 그래서 아빠가 화가 나서 뛰어내렸어 라는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신우이는 이 사건이 일어나기 한참 전부터 김 위원장이 말끝마다 60세가 되면 이혼할 거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흘리면서 남편과의 사이가 멀어지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김 위원장 아들은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동생은 만 3세였다. 아버지 죽음을 9살까지 숨겼고 사인이 자살이라는 건 최근까지도 몰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어서 고모가 엄마랑 아빠가 싸웠고 화가 나서 뛰어내렸다는 말을 동생으로부터 들었다는 거짓말을 하는 건 제 어머니뿐만이 아니라 조카인 저나 동생에게도
큰 잘못을 하는 거다. 어쩌다 이렇게까지 저희를 괴롭히고 싶으셨나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요, 부의금 챙긴 거, 이거는 상당히 의문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문제라고 이 조선일보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신우이 김진아 씨가 말하기를 남편 자살 이후에 시부모의 사업체까지 빼돌린 며느리가 왜 돌아가신 시아버지 장례식장에 왜 왔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사별한 남편의 시아버지 장례식장에서 며느리 노릇을 한다는 모습을 보이고 싶었겠지만 잘난 금융감독원 부원장 타이틀로 보내온 부의금을 챙겨가는 모습을 본 우리는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금융감독원 부원장 타이틀을 걸고 부고장을 내고 부의금을 챙겨갔다라는 이것은 그 액면 그대로 본다면 어떤 느낌을 주겠습니까? 그럼 참고로 부고를 한번 보겠습니다. 부고 김은경 해놓고 가로 금융감독원 부원장 가로 닫고 시부상 이렇게 적었습니다. 2022년 12월 4일 17시 38분 이렇게 적었습니다. 돌아가신 시부님 누구누구씨 별세 김은경 또 그 밑에 가로 금융감독원 부원장 콤마 금융소비자보호처장 가로 닫고 그러네요. 금융감독원 부원장도 적고 금융소비자보호처장도 또 딱 적었습니다. 3일 오후 전주 뉴타운 장례식장 302호실 발인 5일 오전 7시 30분 이렇게 적었습니다. 작년 12월 금감원이 언론에 알린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시부 부고 기사입니다. 이게 기사. 연암 당시 금감원 부원장인 김 위원장만 가족으로 기재돼 있고 아무도 기재가 안 돼 있습니다. 당시 금감원 부원장인 김 위원장만 가족으로 기재돼 있고 아무도 없었다는 것. 이것도 또한 문제 쟁점이 되고 있죠. 금융감독원과 금융권에 따르면 김은경이 시부상을 당했다는 소식은 일요일인 작년 12월 4일 오후 5시쯤 금강원 공보실을 통해서 언론에 전파됐습니다. 고인은 일남 3녀를 뒀는데 당시 부고기사에는 고인의 가족사항으로 며느리인 바로 당시 금강원 부원장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김진아 씨를 포함한 3녀와 사위 등 이름은 없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고가 휴일에 알려진 데다가 발인이 바로 다음 날 오전이었고 장례식장도 전북 전주여서 대부분 직접 상가에 찾아가지 못하고 조의금만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 조의금이 많이 쇄도했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금감원 고위 간부의 경조사의 금융기관 등이 내는 부의금 액수는 상당하다는 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권 안팎에서. 김 위원장이 시부모 사망을 이용해서 거액의 부의금을 챙겼다는 그런 얘기를 신우이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김 위원장 아들은 인터넷에 글을 올린 막내 고모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장례식에도 참여하지 않으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부의금만 챙겼다고 비난한 신우이가 오히려 장례식장에 있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김 위원장 아들은 이어서 고모들은 부양 책임을 지지 않더니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상속은 받아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희 가족 어머니 저 동생은 모두 상속을 포기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내용 이게 알고 보면 상당히 복잡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쉬 사라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은경이라는 독특한 캐릭터 또 혁신위원장이라는 독특한 직위 또 이재명과의 관련 이재명의 혁신위원장 이런 등등 굉장히 복잡한 양상을 띱니다. 이재명이 만약에 사법 리스크에 또는 다른 이유로 당 대표직을 그만두게 된다면 하기야 뭐 그 전에 김은경은 날아갈 수도 있죠. 지금 당 안팎에서 날려보내라 뭐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으니 말이죠. 그건 두고 봐야 알 명제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사건에 개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언론에 계속 나는데도 그거 개인사다 이럽니다. 이재명이가 뭔가 얘기할 줄 알았더니 유감을 표한다 뭐 이거 하나만 했습니다. 그래놓고 혁신위원장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이재명 머리 비상해요. 그분 아주 비상한 분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상황에서 또 대통령 후보까지 나왔겠죠. 그러나 미안한 얘기지만 그분 대통령 안 된 건 하늘이 내린 정말 대한민국의 행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각 다 의견이 있겠죠. 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